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거죠. 종부세 감면. 특히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징벌적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한다라는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21일에 있었어요. 한참 떠들썩했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발표한 이 정책이 아직은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 정책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는 폐기해버리고 1주택자도 종부세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확히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이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시행이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종부세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줄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3주택이고 3주택을 합쳐서 37억 정도 상당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거의 80%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기사인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첫 번째로요, 세율 자체가 줄어요. 두 번째,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중과세율이 폐지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래도 기본적인 세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중과세율이 높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본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잖아요. 기본세율은 1주택자이신 분들께 적용되는 세율이라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다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세율이 중과세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종부세가 기본 2배 이상이죠. 보통 2배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거 없어. 이제 다 기본 세율이야. 1주택자든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00개를 가지고 있든 그냥 다 기본 세율이고, 그 기본 세율도 세율 자체도 좀 내려줍니다. 보시면 이제 원래 세율이 이 정도였는데 0.6, 0.8, 1.6, 이제 최고 94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3.0%. 이걸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한 10%, 20%씩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율이 약간 내려가는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율 이걸 내다가 이걸 내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확 주는 거죠. 절반 이하로.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게 일단 팩트고요. 무조건 절반 이하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기본 공제금 상향. 원래 1주택자는 11억까지, 다주택자는 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한 푼도. 이 이하까지 면제예요, 면제. 근데 가뜩이나 다주택자가 사실 주택을 다 합쳐보면, 다주택자는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고 1주택자는 주택 A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얘네를 합쳤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집을 3-4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6억을 안 넘습니까? 그죠?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겠죠. 집 한 채도 6억이 넘는데 기본 공제를 아주 조금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 1주택자들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제를 받아왔죠. 자, 요것도 다주택자 입장에서 훨씬 더 반길만한 소식인데,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공제금이 11억에서 12억으로 늘어요. 이제 12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안 낸다는 건데 큰 변화가 없죠. 1주택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1주택자는 세율도 큰 변화가 없고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비율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는데,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크죠. 거의 50% 정도가 느는 거 아니에요. 6억에서 9억이면. 그죠? 내가 A, B, C 집을 3개 합쳐서, 주택을 합쳐서 가치가 약 한 15억 정도 되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5억이어서 이분이 원래 6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남은 9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9억까지 면제를 받고 남은 6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일단 요것만 해도 종부세가 3분의 2 이하로 줄게 되는 거고, 액수가 줄면 세율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과세율도 폐지되니까 거의 또 절반으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80%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1주택자는 사실 올해까지는
이게 한시적으로 13억 원까지 공제가 되던 게 이제 12억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기본 공제금이. 물론 이제 원래는 11억이 기본인데 14억으로 허용을 해줬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만 뭐 늘긴 느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는 잠깐 기본 공제금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어떤 좀 징벌적이었던,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중과세를 하고 기본 공제도 좀 많이 안 해주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다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의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구조에서는 3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5억짜리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재산이 15억이고 이 사람은 30억인데 내가 더 많이 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얘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타당하죠. 아니면은 이게 30억이어도 한 채는 실거주용이기 때문에 투기용이 아니다. 이건 투기용이 아니고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냐. 한 채는 본인, 한 채는 자녀라고 해도 나머지 한 채 정도는 이건 투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전 정부는 이 다주택자는 잘못됐다. 일종의 뭐 죄에 가깝다라고 본 거고, 현재의 정부는 세금이라는 거는 가격에 매기는 거지 뭐 개수에 따라서 크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바뀐 후에도 개정이 돼도 나는 1주택으로 30억, 나는 다주택으로 30억 다 합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의 종부세가 더 적긴 적어요. 일단 세율은 똑같지만, 세율은 통일되지만 기본 공제금이 아직은 다르잖아요. 9억, 12억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겠죠.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없겠죠. 전에는 정말 큰 차이였어요. 다주택으로 30억 가지고 있는 거랑 1주택으로 30억은 아주 큰 차이였는데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겠죠.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주긴 주되 아주 약간만 주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종부세가 줄어드는지 봤더니 1주택자 동대문구 전농동의 청량리 쪽이죠. 청량리 쪽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은 원래 1년에 464만 원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이것도요 꽤 가격이 나가는 주택이에요. 종부세를 원래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종부세 자체를 11억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시지가로. 쉬운 일이 아니죠. 464만 원이나 내시는 분은 자산이 많으신 편입니다. 이것도 부담스럽겠죠. 사실 1년에 464만 원씩 매년 내야 되니까 이게 353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기본 공제액도 조금 늘어나고 세율도 조금 낮아지니까 종부세도 조금 줄어드는 거죠. 100만 원 줄어드는 것도 크죠. 111만 원 정확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면 이제 정말 자산가긴 하죠. 사실 마포구에 하나, 강남에 하나, 대전 이제 좀 비수도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은 종부세가 1년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1년에 매년 내는 금액이 1억 4,700이었어요. 이게 양도세나 취득세가 아니라 매년 내는 종부세가 1억 5천이 나왔다. 매년. 이거 10년 내면요 15억을 내는 거죠. 세금으로. 도저히 이거는 다주택자를 못해먹는 상황이죠. 진짜 못해먹겠네, 죽겠다. 이걸 어떻게든 대전부터 처분을 할까? 대전하고 마포도 해버릴까? 강남만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시고 일부는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1억 5천을 매년 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연 순수익이 10억이 넘어가는 사업가다라면은 그래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1억 5천은 세금으로. 이거는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대전 정도는 팔아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겠죠.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이제 3,500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 원래부터 3,500이었으면 이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여기에 비하면 10배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연봉이 5천에서 1억 사이이실 텐데 매년 3,500으로 종부세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내죠. 유지 못하죠. 이것도 부담스러워. 사실 원래부터 이걸 냈으면 굉장히 부담되는데 1억 5천을 낸다고 생각을 하다가 3,500이 되니까 이게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이걸 각오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냥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마포까지는 가지고 가야겠다. 대전 정도만 처분하든지. 아마 이때는 대전은 당연히 처분하고 마포까지도 내가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다주택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종부세 개편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안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뭐냐면은 이런 변화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감소할 거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죠. 다주택자의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감소한다는 거는 일단 현재 시장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물론 지금 주택 가격이 조정을 맞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지금 막 내놓고 있는 매물들이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가격이 반대가 이건 아니죠. 아니지만 아무튼 이 요소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뭐 금리니 뭐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공급이 감소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려고 했다가 거두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일단은 다주택자의 매물은 어느 정도는 감소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사실 이제 올해 한 5월부터 해서 올해 5월 기사인데, 이제 올해 5월 10일부터 뭐가 됐냐면은 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은 양도세 중과 안 할 거야. 다주택자들한테 원래 부과되던 어마무시한 요 이제 중과세가 있었어요. 내가 집값이 한 3억 정도 오르면은 세금을 한 40% 정도 물거든요. 기본세, 양도소득세를. 물론 이제 뭐 공제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데 다주택자들은 여기다가 30%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에서 뭐 공제 받아가서 한 30% 정도 낸다. 이 정도는 내가 뭐 낼만 하겠어. 30%는 내가 3억 올랐으니까 한 9천 정도 내고, 이것도 아깝지만 내가 다른 데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쨌든 간에 3억 중에 2억 1천 정도는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괜찮네 하고 팔 수도 있었던 걸, 이걸 30%를 중과해버리면 60% 아니에요. 공제 못 받으면 70%. 60, 70%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못 냅니다, 이거. 이거는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10억이 됐어요. 내가 5억 오른 줄 알았는데 세금이 70%야. 3억 5천이 세금이에요. 내가 5억 오른 줄 알았는데 1억 5천밖에 날 못 먹어. 나는 5억 오른 줄 알았는데 1억 5천만 가지고 떨어지라 그러면은 이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팔면은 굶어 죽는 사람만 팔 거예요. 당연히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실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일단 매물을 안 팔았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다주택자를 잡는 건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해놔야 뭐 집값을 안정화시킬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좀 비판을 받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풀어준 거예요. 요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없애줄게. 근데 이제 1년 뒤에는 다시 중과세를 할 수도 있어.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또 유예해 줄 수도 있고, 1년 뒤에는 너희가 그 걱정했던 중과세가 이게 부활할 수도 있거든. 1년 안에 다주택자들에게 양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게, 다주택자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종부세를 1억 5천을 내야 되네. 미치겠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은 매년 1억 5천을 내야 돼. 근데 팔잖아요? 매년 1억 5천 내는 게 무서워서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 10억 내세요 이래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안 팔았더니 자 1억 5천 내세요. 날라왔어. 팔까? 팔까? 15억 내세요. 아니야. 안 팔았더니 1억 5천 내세요. 매년. 미치겠는 거죠. 진퇴양. 근데 이제 사실 아무리 그래도 종부세보다 양도세가 너무 무서우니까 못 파는데 못 파니까 너무 괴로워.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호수에 얼음이 얼어서 이 밑에서 수영하시는 분인데 빠진 거예요. 지금 이 밑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즉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 못 나와. 구멍이 없네. 나오려고 했더니 15억 내세요. 아닌 것 같아. 근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죽고 나오려고 해도 또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올해 5월 달에 발표된 중과 1년 유예 정책은 뭐냐? 나올 수 있게 준 거거든요. 또 죽겠지? 기회 줄 때 나와라. 이 줄을 내가 딱 1분간 내려줄 거거든. 너 이 안에 갖고 나오든지 이 안에 안 나오면 다시 덮일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방송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무조건 나오죠. 일단 물론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분 지나도 계속 열려있을 것 같은데, 또 계속 1분씩 계속 유예해줄 것 같은데, 양도세 중과 이거 또 유예해주고 하면서 결국에 내가 중과 안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당해보니까 이거 못하겠더라. 지금 기회를 줄 때 빨리 팔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당연하게도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지금의 조정장을 만든 원인은 물론 뭐 가장 큰 건 금리예요.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국제 정세에 작년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터지면서 전쟁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런
이런 게 터져버리면서 금리가 뭐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줄은 몰랐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매물이고요. 사실 이게 다주택자의 매물이 없으면, 사실 이게 없으면 주택시장에 자연스럽게 공급 물량이 이렇게 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입주 물량 자체가 서울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서울에 어디 입주했다, 분양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맨날 공급한다고 하는데 입주했다, 공급했단 말이 없죠. 공급이 지금 없어요. 없는 상황이라 사실 매물을 쏟아지게 할 수 있는 건 다주택자들이 이 기회로 1년 안에 못 나오면 또 갇혀라는 생각으로 막 던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는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는 1억 5천이 아니거든. 1억 5천이 아니라 얼마예요? 3,500이에요. 자산이 지금 수십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에 하나, 마포구에 하나, 대전에 하나면 거의 지금 50억 이상, 6, 70억 정도 주택만으로 자산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3,500 정도는 좀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3,500도 부담스러워서 팔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1억 5천이 3,500 되면서 매물을 거둘 거예요. 일부는 거둘 거고 일부는 그대로 팔겠죠. 일부가 거두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주택자의 매물을 감소하는 거죠. 일단. 그죠? 참고로 다주택자들은 생각보다 금리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다주택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주택 A, B, C를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은 A까지는 대출이 돼요. 근데 B, C는 대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 A 대출이 있으면 B, C는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구조로 바뀐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들이 무슨 뭐 다 대출 이렇게 해서 매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매수하신 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한참 올라갈 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 없어요. 다 이 셋 중 뭐 네 채면은 네 채 중 하나에만 대출이 껴있고 나머지는 대출이 없어요. 생각보다 다주택자들은 대출 액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되게 착각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특히나 A가 강남, 마포, 대전이면은 강남은 대출이 또 없죠. 15억 초과인 아파트에 대출을 안 해준 지가 오래됐으니까. 뭐 마포나 대전 같은 데 한 군데 껴있고 강남 이런 데는 대출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의 영향은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1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받죠. 금리의 영향은. 사실 종부세 부담만 없으면 매물을 거둘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은 감소할 거예요. 분명히. 왜? 계속 보유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 매물을 거두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거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종부세를 팍팍 풀어줬으니까 다주택 하기에 되게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문재인 정부 초중반까지처럼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또는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의 추가 주택 매수 수요가 또 급증할 거냐. 지금까지 종부세 덕분에 좀 막아왔는데 이거 풀어줬으니까 다시 다주택 투자 수요가 팍 늘 거냐. 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전에 비해서는 편해진 건 확실히 맞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가 뭐 팍 줄었으니까 훨씬 편해진 건 맞는데 이제 보유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긴 편해진 게 맞는 거고, 지금 궁금한 거는 새로 매수를 할 거냐는 거죠. 새로 내가 지금 주택이 두 채 있는데 세 번째 주택을 또 살 만한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번 정책 변화가. 그건 아닌 게, 사실 새로 주택을 매수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종부세가 아니라 취득세예요. 취득세. 종부세는 이걸 팔 거냐 안 팔 거냐를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새로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결정할 때는 취득세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전히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12%고요. 뭐 지방교육세, 뭐 농특세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초과. 그러니까 대형 평수 아니어도 12.4고요. 대형 평수면 13.4%. 그러니까 12%가 넘어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집값세. 공시지가도 아니야. 집값이에요. 집값. 내가 매수한 가격. 그러니까 주택 두 개인데 뭐 10억짜리 극히 평범한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사볼까? 라고 생각해보고 취득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400이 나오죠. 세금만.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뭐 들 겁니다. 아마. 사실 이게 2주택까지 모르겠는데 3주택 이상부터는 너무 세율이 높아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꼬마 빌딩이나 뭐 이렇게 근린 생활 시설로 잡힌 주택이 아닌 그런 것들, 뭐 상가나 이런 것들로 많이 수요가 이제 옮겨가 있는 상태죠.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수요는 뭐 지금 거의 없고, 앞으로도 이 취득세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주택자의 매물이 감소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다주택을 새로 대려고 투자를 또 하는 수요가 급증하긴 많이 어렵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사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략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했죠. 시행되지 않았다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종부세 감면 정책,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이 정책은 지금 시행되지 않았고요. 시행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정책이 시행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사실 근데 이 정책은 이렇게까지 막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 게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짚어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종부세 폐지됐다, 집값 폭등한다, 이런 내용으로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정책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솔직히 시행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냐면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3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입법부는 국회고요. 이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어요. 정부는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행정부에서 발표만 한 거죠. 발표만 한 거고, 지금 입법부는 누가 쥐고 있어요? 민주당이 쥐고 있죠. 민주당 의석이 180은 이제는 안 되지만 과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172석인가요? 그렇게 되죠? 근데 과반을 300석 중에 15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법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요. 재벌 부자 감세다. 그럼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죠.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려면 지금은 국민의힘인 여당, 지금은 여당인데 여당의 의석수가 많아야 되는데 부족하죠.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면은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법이 실제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과세를 아예 없애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뭐 한 1.2 말고 0.9 정도로 하자. 중과세는 있긴 있어야 돼. 요건 뭐 한 1.2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내려주자. 1.6 이런 식으로 중과세는 유지하되 좀 줄여주자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이 돼서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가면은 아예 통과 안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는 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종부세 개편된 걸로 얘기를 하죠. 언론은 아예 됐다, 종부세 80%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반드시 동시에 주목해야 될 게,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를 봐야 돼요. 민주당도 종부세를 좀 깎아주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에 한해서. 다주택자는 우리 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는요 좀 민주당과는 적대 관계예요. 사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내용을 통과시켜 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건 지금 발의를 했어요. 심지어 발의했죠.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가고 있는 법안이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부세 감면안은 정부 발표를 한 거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인데 발의했잖아요. 국회에서. 요건 다주택자는 이제 됐고 1주택자에 한해서 20억 정도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라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별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민주당에서 이런 걸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둘 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도 그렇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도 그렇고 어쨌든 종부세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민주당은 누구? 1주택자 위주로, 아니면 1주택자만. 정부에서 발표한 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확 줄여주고 1주택자는 살짝, 요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타겟으로 하는 지금 대상이 완전 달라요. 지금 민주당은 뭐 세율을 바꾸자는 얘기는 없어서 조금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이 좀 환영할 만한 얘기고요.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곳에, 판교나 이런 곳에 주택을 가진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환영할 만한 이야기고, 이제 정부 발표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개정은 아니죠. 각각의 법안이 통과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죠. 만약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까처럼 여러분이 강남, 마포, 대전이 있으면 어디를 내나요? 종부세가 무서워서 내놓는 곳이 어디예요? 일단 대전이죠. 그죠? 이거 팔았는데도 많이 나와. 1억 나와만. 그래서 또 팔겠어. 그럼 어딜 팔겠어요? 강남 팔겠어요? 마포를 팔겠죠. 그죠? 경기도에 뭐 어떤 외곽 쪽이 있다. 거길 또 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은 경기도나 지방 쪽에 내놨던 매물들을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경기 외곽이나 지방 쪽에 호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재가 된다는 거지 집값이 폭등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책 자체가 호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집값이라는 건 호재 하나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건 분명히 똘똘한 한 채, 강남, 판교, 용산, 마용성 이런 곳에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강남 3구, 강북 3구 쪽에. 왜냐면 더욱더 똘똘한 한 채를 하고 싶어지게 되게끔 하는 법이니까요. 그죠? 20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 웬만한 집들은 20억 이하거든요. 아무리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사실 강남에 내가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20억까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니까 확 줄잖아요. 종부세가 최상급지에는 사실 민주당 법안이 유리하고요. 경기도나 지방 쪽에는 현재 정부의 안이 통과되는 것이 좋죠. 그럼 과연 정부안이 통과가 될까요?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냥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을 때 어떤 것이 호재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가 통과가 되거나 뭐 둘이 합의를 해서 뭔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통과될까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어떤 게 통과될지는. 보통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합의를 해서 뭐 어떤 선에서 이게 결정이 될지를 봐야겠죠. 합의를 해서 제대로 된 뭐 최종 결론이 나오면 그 정책을 보고 또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각 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시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 정책이 시행된 게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시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정책에 대한 비판, 옹호는 적당히 하시고요. 대처를 잘하자. 대처. 우리 앞가림부터 잘하자.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대처를 잘하려면 그때 가서 뭐 알아보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그대로 통과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봤고, 가장 주의하실 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만 보고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중과를 안 때려 맞는구나, 내년부터 무조건 종부세 중과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셔라. 잘못된 정보를 확신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보는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주 중요한 종부세 정책 변화에 대한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